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논문에 있는데 그냥 간추려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 남북 천도교가 해방이 되니까 첫 번째 과제는 뭐 있어요? 친일파 청산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최린이죠. 그래서 10월 달에 경론 끝에 제명을 합니다. 근데 반민특위에 잡혀가는 건 49년이잖아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또 보석이 나거든. 석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린의 그 영향력은 뭐 우리도 하루아침에 뭐 다 없어지지 않듯이 45년 해방 이후부터 6년, 7년, 8년, 3일 만세 뭐 재헌운동 이런 데가 다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 제가 보기에는 해방 후 남쪽 천도교가 자리 잡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하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전 쌍전이라도 천도교 청호당을 다시 해야 되겠다. 왜냐면 천도교만 이제 종교라고 보니까 사회운동을 이 천도교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당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1935년에 어쨌든 천도교 청운당을 통해서 일제와 관련된 어떤 그 민족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1년 정도 만에 해산됐어요. 이때 개념이 교정 쌍전, 교와 정치 운동을 양쪽에서 벌여나가자 이런 거죠. 그런 그 개념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뭐쭉 이제 그 체계를 잡았어요. 그런데 1946년이 되면서 남북 간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청우당을 따로 만들자. 천도교도 연락선을 주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연락이 어렵고 두절된 것도 있겠고 또 북쪽에 사는 사람들의 요구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천도교가 46년 1월 달부터 서선, 북선 연락소를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은 47년에 가서 이제 북조선 종무원 공식적으로 분리되죠. 근데 북조선 천도교 청호당은 다음해 2월 8일 날 창당대회를 합니다. 김다련 등 해서. 그러면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냐? 천도교 청호당은 전체를 관할하는데 북조선 청호당이 되면서 천도교 청호당은 남쪽만 관할하고 북조선 천도교 청호당은 북쪽을 관할하는 그래서 둘이 이제 별개로 변화 발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해방 후 됐다고 생각해봐요. 불과 1년 만에 뭐 완전 지금 저 철책도 아니니까 서로 주고받고 왕래를 할 수 있잖아요. 일부분 합법적이 아니더라도 그 와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천도교는 연원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교구에서 지역 조직, 뭐 천도교 총부, 서울교구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통일포다, 뭐 관지포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전국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로 그때 당시 천도교 또는 천도교 청우당 이 두 가지는 천도교인만이 청우당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99% 천도교인이죠. 천도교 청우당이. 천도교 세력은 거의 4분의 3 가까이가 북쪽에 있었던 거죠. 그 인원 규모는 뒤에 잠깐 보면은 여기 있죠. 몇 명, 얼마 정도였을까? 이게 소 군정이 자기 군정했던 보고서, 그리고 천도교 내부의 추산, 우리 했던 분들, 그리고 정신혁이라고 1991년 처음 만났던 사람의 증언, 북쪽 사람의 증언, 다음에 또 일부 연구자들 보면 이렇게 숫자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6.25 전쟁 전에 천도교인이 90만 명, 다음에 청우당원이 30만 명 이런 정도일 것이다라고 추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어떤 그 관심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너무 박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도구 청호당이 진짜로 어떤 정치 세력이 유의미했었느냐에 관련돼서 제 생각으로는 아니올시답니다. 그때 해방 후 특히 남쪽에서는 천도교 청호당이 임시정부 그 환영 뭐 대회도 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성명도 발표하고 근데
천도교 보국당으로 갈라집니다. 4개월 만에. 그러니까 교정 쌍전이면 하나 되는데 남쪽에서 천도교 관련된 당이 두 개가 생긴 거죠. 약간의 노선 차이죠. 근데 그 노선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 민전이라고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남쪽에서 조선공산당이 주도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 아시되겠지만 모스크바 삼상에 따라서 반탁, 찬탁. 지금 그냥 역사적으로만 보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일정한 시일 내에 독립이 된 게 맞았던 거거든요. 그건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고 결론이 난 사실이에요. 근데 당시는 반탁, 식탁통제 반대가 남쪽에서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우당이 그쪽에 완전 뭐 신탁 반탁 하지는 않았지만 조선공산당과 같이 하니까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또 대립을 합니다. 물론 천도교 보국당은 마이너죠. 이 둘이 비교하면. 근데 천도교 청우당은 그 시기를 저는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없는 정당. 그리고 천도교인만 있는 정당. 세 번째로는 천도교의 지상천국이라든지 일정하게 사회주의를 포용하는 그러면서도 좌우에 편향되지 않는 이런 노선이 과연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내부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친일파 청산이 완전히 되지 않은 그 이유가 결정적입니다. 그걸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도나 선생도 사실은 스탄 이론가지만 친일 인명사전에 그 등재돼 있거든요. 그리고 북에 가서 반공 활동을 해요. 그쪽 북쪽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남북 대립이 심해지면서 점점 그리고 1946년에 가면은 북에서는 이미 토지를 개혁하고 북조선 임시정부가 안착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쪽에서 천도교 청우당이 스탠스를 갖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민전에 참여했다가 또 한참 있으면 민전에 난 참여한 적이 없다. 그 일부에서 밝히고 또 46년 9월 총파업 10월 이때 그 조선공산당이나 좌파 계열에서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는 그 상관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947년 4월 이후에는 정치적 성명을 내긴 내는데 요즘 진보 정당 아주 그 원내 없는 원외 정당들 이렇게 몇 군데 모여서 이렇게 시국 성명 내듯이 이런 정도 이외의 영향력은 없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1948년 중순쯤 천도교 신파와 구파가 합치면서 그러면 천도교 보국당도 따로 구파였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부터는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이따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천도교 청우당이 남한에서 대단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거기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가져야 되겠다. 다음에 북조선 청우당 이건 이제 요약할게요. 북조선 청우당은 1947년 2월 8일 날 창당 즉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합니다. 북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고립 또는 물리적인 탄압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토지 개혁에 대해서 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노동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공산당 그때 당시 그 이후에 노동당에 관련돼서 다 지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한번 보면 재밌네요. 여기 표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1946년 11월 3일에서부터 어, 3월까지 47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선거를 합니다. 천도교 청우당, 그러니까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이 정당하니까 여기 참석을 합니다. 재밌습니다. 이건 소 군정 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그 도시군 46년
다음에 리단이 47년, 면단이 47년, 최고인민대의원 48년. 이건 이제 북조선이 이제 설립되는 거고, 맨 오른쪽은. 그러면 보시면 맨 밑에 프로테지만 보죠. 북조선 청구당이 8.1%를 얻었습니다. 도시군 임시인민회에서는. 근데 리단위에서는 4.83%예요. 면단위는 6.8%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30만 당원 중에서 북한에서 도시군 단위에서는 8% 정도의 이렇게 득표를 합니다. 이때 당시 투표도 자유경쟁 투표는 아니에요. 도시군에서 서로 협의해서 이 정치 세력 간에 서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하시오 밑에 경쟁한 다음에 나와서 찬반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정치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농촌 출신인 천도교 청우당, 말하자면 지식인 계층이 좀 적은 이런 천도교 청우당이 리단위에서는 이게 적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국이니까. 말하자면 평남북 이게 서쪽에 많이 이제 우리 청우당 또는 천도교가 많이 있었다. 그런 쪽에서 있었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뭐 그 정치적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알다시피 이제 단독 정부니 아니니 또 평양에 협상 회의를 하니 이제 거기에서 있었니 없었니 어느 데가 더 먼저 하느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단독 정부 수립을 남쪽이 먼저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형식적인 날짜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헌의회를 1948년 7월 17일이니까 선거를 5월 10일 날 한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선거는 나중에 합니다. 그러나 이미 토지 개혁을 통해서 임시위원회지만 행정력이 발휘된 거죠. 그건 다른 거죠. 미군정은 한국 남한의 행정 조직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인민위원회 이거 뭐 해산뿐만 아니라 과도 입법은 이것도 단순히 자문기구고 행정 부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소군정 북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행정을 맡겨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투표도 직접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 보면 헌법 기초를 북한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어디 뭐 형식적인 어디가 뭐 명분이 더 있다? 없다. 이것보다는 실체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900 전쟁 끝나고 1957년쯤 되면 이제 안정화되고 북이 이러면서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의 필요성이 점점 적어지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늘어나지만 숫자는 적어들죠. 저 밑에처럼. 그러다가 최덕신이 방북하는 즈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수를 22명에 23. 왜냐하면 그 총 숫자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3% 정도의 지분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단적으로 보면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은 왜 이게 갖고 있느냐? 경쟁을 통한 게 아니라 김일성의 조국 광복회에 박인진, 도정 등 그 민족 통일 전선에서 수타에 공헌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두 번째로는 그것만 아니라 해방 후에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의 당원 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세력, 그때 당시 이걸 인정을 해서 이 정도를 정치적 지분으로 인정해야 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3당으로서 2당은 이제 조선 사회민주당이죠. 거기가 여기보다 한 1.5배? 뭐 2배 조금 안 되는 이런 정도로 지분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정당의 자율성이 어디까지 있느냐 없느냐라고 볼 때 남쪽보다는 북쪽에서 일정 부분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청구당원 경우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걸 찾아냈습니다. 두 가지를 찾아냈는데 그동안에 천도교 청우당이 48년도에 남쪽에서 무너지고 1년 정도 있다가 해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949년 말에 해산되니까 법적 절차만.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활동하지 않은 거죠. 그 즈음에 활동하지 않을 때 남조선 천도교 청우당, 말하자면 그쪽과 연계된 또는 잔존 세력이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명도 내고 또 뭐 정당도 하고 그러다가 언제 합당을 하냐면 그동안에는 이게 좀 잘 안 밝혀졌었어요. 근데 내가 조선 노동신문을 45년부터 계속 검색등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51년에 가서 전쟁을 끝 어느 정도 이제 그 저쪽으로 밀려났잖아요. 저기 그 북쪽으로 유엔군이 북으로 올라갔잖아요. 50년 9월 뭐 25일 이후에 10월 초부터 올라갔는데 다음에 이제 평양에서 두 달만 후퇴하거든요. 그렇게 후퇴해서 이제 전선이 교착되는 시점은 1951년 1월 달쯤에 남조선 천도교 청우당,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이 합쳐서 조선 천도교 청우당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북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거죠. 약간의 그 명분이라고 할까? 그 과정. 이걸 밟는 거죠. 뭐, 그것이 뭐, 옳다 그러다 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됐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결정이 납니다. 북조선 천도교, 북조선 종무원이 여기 보시면은 천도교 중앙 종무원으로 바뀝니다. 천도교 중앙 종무원으로. 이때 이 글자 굵은 거 있죠? 종래에 북조선 천도교 중앙 종무원과 남조선 천도교 총부를 해체하며 교회 일체 행정을 당해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보면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수 있죠. 여기서는 뭐예요? 천도교가 중심이고 전위 정당으로 천도교 청구당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6.25의 과정의 그 혼란, 남한 많은 천도교인 관리하기 어렵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하다 말했지만 남쪽의 연원을 가진 그룹, 연원 조직에서 3.1 만세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크게 또 일어나고 또 영우회라고 반공 조직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도 탄압을 일부 받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싹 온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북이 에, 투, 치열한 계급 투쟁을 통해서 사회를 안정화시켰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저항 세력들이 남쪽으로 뭐 토지 개혁이니까 오고 뭐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다 내려와서 적었던 그쪽의 어떤 정책의 인민성 효율성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도교 청구당이 조선 천도교 청구당이 무슨 자격으로 조선 남조선 천도교 총부를 해체하냐고. 정치적인 이야기죠. 이제 내가 다 대표한다 여기 전체 한반도 전체는. 그리고 조선 천도교 서울에 있는 데는 여기 간섭하거나 연원 조직이 해서 이걸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연원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런 당의 우위가 어디에 남아 있냐?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천도교 청구당 하나 그리고 자기들이 북조선 종무원과 남조선 총부를 다 해체하고 천도교 중앙 종무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서울 중앙총부가 한반도 전체를 관할한다는 의식이 있잖아요. 남쪽에. 그런 것처럼 북쪽도 이걸 다 관할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변화되는 게 1972년에 성명에 천도교 중앙 종무원이 조선 천도교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묻냐? 중앙지도위원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당에서 다 관리하다가 조선 천도교의 중앙종무원으로 72년 이전에 언제 바뀌었을 텐데 이름은 중앙지도위원회. 천도교 청우당은 중앙위원회. 그 이야기는 중앙지도위원회라는 이름에서 보면 아직도 당과 그 교회의 우위 관계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미로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덕신 방북했어요. 이때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뭐냐? 최덕신은 외무부 장관 출신으로 남쪽 최고위급이에요. 그리고 한두 번 다닌 게 아니에요. 78년부터 86년까지 김일성 주석하고 신뢰 있게 이야기하고 다 해왔어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부터 볼까요? 김일성이
천도교와 조국 광복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기 그 자서전 세계와 더불어에서 민족을 떠난 공산주의 운동에는 있을 수 없으며 계급적 이익과 함께 언제나 민족적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천도교와 조국 광복회 그를 활동 그 같이 하면서 김일성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공통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난달 반공일선에서 있었던 최덕신과도 화해할 수 있었다. 같은 민족주의자니까 반공이었지만 나와 최덕신은 70살이 지나서 서로 만났지만 지난날의 습적이라는 관념은 조금도 없이 최동호 선생 슬하에서 애국의 덕수를 키우던 그런 심정으로 해오도 감격적으로 했고 공산주의와 천도교라는 이념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 한여력으로서 대화도 친밀하게 따뜻하게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북사회를 알잖아요. 수령 중심 사회에서 수령의 전폭적 지지가 있고 또 천도교와 조국 광복회는 역사적 사실로 있는 거죠. 그리고 박인진 도정이나 천도교인들이 조국 광복회로 조선인민해방군에 많이 들어갔었으니까 그 지분으로 천도교 청구당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세계와 더불어해서 방북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세기와 더불어에 92년인가부터 펼쳐냈어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이게 완전히 지침이 되는 거죠. 천도교는 어떤 교냐? 응? 이런 것에 대한 지침들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이 확 올라간 거죠. 실제로 1967년부터 1979년, 80년까지 십몇 년 동안 조선 천도교회나 천도교 청구당이 노동신문에 한 번도 보도가 되지 않아요. 근데 1980년도부터는 조선 천도교, 천도교 청구당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료에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덕신이 북에 가서 어, 천도교인들을 만나죠. 이때 당시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북조선, 그러니까 지금 조선, 북한의 천도교인이 얼마 정도냐? 1만 5천 명 내외다. 천도교 청구당도 1만 5천 명 내외다. 여기서 가시는 분들 다 물어봐요. 언젠가 한번 다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중앙당이나 중앙에만 있느냐? 시도도 있느냐 없느냐? 어떤 때는 시도에서 있다 없다. 또 800개소가 분소에 있다.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느낌에는 중앙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 남쪽에서도 대부분 확신은 가서 못 해봤거든. 근데 최덕 씨는 그 가정 시의식을 보면서 자기가 설교도 했고 또 중앙당 천도교 중앙위원회하고 이런 통일 문제를 해부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쪽 경전도 전달해요. 이야기는 천도교와 관련된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1969년에 남쪽에서 천도교 경전에 해월 의암성사 법서를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북한도 1972년부터 3년, 4년, 5년까지 경전에 이걸 포함시켜요. 경전 쓰는 방식은 저 뒤에 자료가 있는데 좀 달라요. 그런데 천도교 창건사를 가지고 해월신사 법서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는 1984년에 경전에서 법서를 빼요. 그러다가 87년에 다시 넣어요. 그런데 84년에 뺐다가 다시 넣을 때는 북쪽에서 천도교 창건사를 가지고 해월신사 법설을 했던 이천식천, 양천주, 부인수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최덕신이 가기 전에도 서로 어떤 형태로든지 경전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최덕신이 이제 북한의 경전을 직간접적으로 남쪽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연관을 지으면서 남쪽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음, 북한의 위상을 높인 건데 아까 좀 더 하면 북한은 세계와 더불어 5권에서 나온 이래로 논문이 많이 늘어나요. 논문.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동학 농민 운동을 가부 농민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동학의 사상적인 취지의 등의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그 북조선 천도 아니, 조선 천도교회는 1차로 전봉준이 봉기해 있고 2차로 최시영의 총기표령에 의해서 봉기하였다. 최시영이 1차 때 머뭇거렸던 것은 그 과거의 경험이나
세력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 등등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익제 교령 월북은 예, 예, 5분만 더 할게. 오익제 교령 월북은 그 보면 이렇게 나와요. 류미영 그 위원장이 1993년에 북경에서 첫 대표 회담을 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남북 공동 그 저기 정상회담 하기 전에 7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단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곧바로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최덕신이 월북한 이후에 일정하게 이런 간접적인 탐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곧바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김일성 영향 남북 대표회담에서 어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책자가 북한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유명 그 저쪽 위원장이 세계화석을 오익재 선생한테 교령한테 줍니다. 그래서 오익재 교령을 가지고 와서 쭉 읽어서 그때부터 내가 북에 관련된 연금 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오익재 교령은 북에 가서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최인국 그 아드님 월북도 사실은 그 우리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가 북에 계시니까 또 그 유지를 받들어 가겠다. 이런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의 영향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예, 이게 지금 그 무료 줌 이용해라 한번 껐다가 다시 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네, 제가 20분 안에 얼른 끝내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 6시까지 같으니까요. 토론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